여러분, 안녕하세요. 빈스카이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영상을 기다려 주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찍을 컨텐츠는요, 바로 연습생에 관한 Q&A 2탄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업로드한 영상이 연습생 Q&A였는데 그게 제 영상 중에 제일 반응이 좋았기도 했고 또 여전히 더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네, 그럼 바로 Q&A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월말 평가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월말 평가 못하면 회사 나가는 건가요? 평가는 개인으로 하는지 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여러 회사에 있어 봤잖아요. 또 회사마다 방식이 다 달라가지고 정확히 이렇다 저렇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기가 힘든데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월말평가가 없었던 곳도 있고 있었던 곳도 있어요. 없었던 곳은 저희가 애초에 제가 들어갈 때 너희는 언제 데뷔할 거야. 너희는 이 팀으로 데뷔를 할 거야. 라고 확정 지어진 그런 회사에서는 월말평가를 안 봤어요. 네. 월말평가는 따로 없었는데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데뷔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뭐 그런 회사. 아직 팀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데서는 월말평가를 봤습니다. 월말평가를 개인으로 보는지 단체로 보는지 물어보셨는데 개인으로도 보고 단체로도 봅니다. 이것도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요구하시는 것도 항상 다르고 뭐 이번에는 뭐 너랑 보컬 랩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해봐라. 이번에는 너랑 댄스 한번 준비해봐라. 뭐 이렇게 월말평가를 볼 수도 있고요. 뭐 개인으로 한 곡씩 뭐 춤 하나 뭐 이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단체 춤 뭐 이런 식 그냥 회사마다 다르고 뭐 갑자기 이런 조합이 궁금하네 하면 이런 조합으로 해가지고 평가 보기도 하고 또 이 조합이 궁금하네 하면 또 이 조합으로 준비해서 보기도 하고 그냥 맘대로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말 평가를 보고 잘려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당시 개인 보컬 곡으로 2NE1님 분들의 컴백홈을 준비했었는데 반응이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제가 느끼기로는요. 다른 연습생분들이 느끼기에도 이제 저 혼자 들어가서 하고 밖에선 대기하고 계시는데 막 안에 막 앞에 대표님 뭐 관계자분들 앉아 계시는데 막 제가 막 컴백홈 막 이렇게 하니까 쟤 뭐야 막 이런 느낌의 리액션이었거든요. 갑자기 그날 이제 잘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 했죠. 근데 이유는 제가 뭐 자세한 이유는 못 들었지만 뭐 체중이라고 뭐 살을 못 빼서라고 하시는데 뭐 제가 느끼기로는 뭐 그것도 있지만 그 있던 분들과 색깔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때 제가 또 이제 실용 무용과를 재학 중이기도 했고 완전 나 힙합 나 완전 힙합퍼 막 이런 거에 괜한 그게 있었어가지고 맨날 막 다른 분들 막 반바지 약간 딱 달라붙는 티 막 여리여리 프리티 큐티 이런 분위기였으면 저 혼자 막 아마 힙합 약간 이런 느낌 색깔이 너무 안 맞았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잘리지 않았나.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회사 처음 들어가면 어떤 걸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회사 처음 들어가면 우선 적응을 해야죠. 여기 있는 친구, 동생, 언니들과 빨리 친해져야죠. 아무리 경쟁자라고 한들 나중에 같은 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친해져야죠. 우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리고 뭐 이제 레슨 받고 연습하고 쉬는 시간에는 또 같은 연습생들끼리 뭐 수다도 좀 떨고
그냥 그런 식이에요. 뭐 처음 들어가서 뭘 해야 돼 뭐 이런 거 솔직히 그냥 유도리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회생활이죠. 연습생도. 세 번째 질문. 데뷔조가 아닌 연습생들은 대부분 하루에 어느 정도 연습하는지 거의 다 출근하는 시간이 비슷비슷해요. 학교를 안 다닌다 하면은 이제 뭐 11시, 10시 이때 출근해가지고 연습하고 뭐 하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숙소 생활을 안 한다, 본가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하면은 뭐 10시쯤 끝나고 그게 아니고 뭐 이제 숙소 생활을 한다. 매니저님이 픽업을 해주신다. 아니면 숙소가 회사 근처다 하면은 이제 뭐 11시, 12시까지도 연습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공부랑 연습을 같이 하는 건 불가능하나요? 제가 느끼기엔 사람이 뭔들 하려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죠. 연습을 해서 실력을 키워야 하고 연습이 중요하지만 나중에 먼 훗날 생각했을 때 학업도 중요하다. 공부도 중요하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니까 만만의 준비를 해야겠다 하면 하죠. 공부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일산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연습실 와서 끝나면 다시 일산으로 돌아가고 제가 회사를 갈 때 항상 막 아침 8시, 9시에 일어나야 되고 이제 끝나고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12시, 1시 이랬어요. 근데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랩하고 랩 가사 외우고 랩 가사 쓰고 춤추고 춤 외우고 막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이렇게 머리 쓰고 몸 쓰고 목 쓰고 막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됩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핑계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공부하려면 하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때 내 먼 훗날은 나는 가수가 돼서 이 아티스트로 계속 내 남은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거 두 개를 병행하는 친구 저는 연습생 생활하면서 여태까지 한 명밖에 못 봤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혹시 오디션을 보셔서 합격하신 거면 춤이나 노래 준비해서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보여드릴 때 음악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가나요? 우선 요즘은 또 어떤 시대입니까? 좋은 시대잖아요. 노래 그냥 핸드폰 들고 가시면 거기서 이제 억스줄이나 블루투스 연결해서 틀어주시거나 아니면은 거기 또 회사 연습실 내에 컴퓨터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말씀드리면 틀어주십니다. 따로 자작한 곡이라던가 아니면은 따로 만진 그런 MR이 아닌 이상은 거기서 틀어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들고 가시면 되는데 그냥 핸드폰 들고 가시면 돼요. 오디션 보기 전에 거기서 이제 신인개발팀에서 연락해서 이제 자세하게 아마 말씀 주실 거예요. 다음 질문. 레슨을 받을 때 1대1인가요? 아니면 단체인가요? 보컬이나 댄스, 랩 레슨 받을 때 연습생 모여서 한 명씩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러나요? 우선 레슨 받을 때 1대1인가요? 이것도 회사마다 달라가지고 저는 1대1 레슨도 받아봤고 단체 레슨도 받아봤고 하는데 우선 1대1 레슨이 좀 많아요. 보컬이나 랩 같은 경우에는 단체 레슨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춤 레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9%가 다 단체이고 또 질문하신 게 뭐 사람들 앞에서 시켜보냐라고 하시는데 네. 이제 만약에 첫 만남이다 아니면 새로 합류한 친구다 하면은 무조건 시킵니다. 저는 다 겪어봤어요. 막 몇 명, 막 8, 9명, 10명 있는데 막 시키셔가지고 막 앞에서 막 랩하고 막 노래하고 그래 본 적도 있고 춤도 막 너 뭐 춤 전공이라며 너 뭐 포지션이 댄스라며 한번 춰봐 이러면 또 앞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추고 그랬습니다. 근데 같은 연습생 분들이 호응을 잘해줘요. 막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하고 나면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괜히 다행이다. 나 좀 잘했나? 막 이런 착각도 하고. 하여튼 호응을 잘 해줍니다.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오히려 쭉뻗쭉뻗 저 못하겠어요. 잠시만 다시 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욕먹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제가 몇 살인데, 제가 뭐 아직 학생인데, 제가 이제 성인인데,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답변드리기가 애매한데, 옛날에는 나이가 많던, 적던, 뭐 하던 그냥, 이 친구 실력 있다. 이 친구 끼 있다. 얘 바로 데뷔해도 되겠다. 하면은 막 그냥 막 뽑아가고 연락하고 캐스팅해가고 막 약간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제 TV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오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연령대가 엄청 어려요. 솔직하게 그냥 진짜 솔직하게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근데 만약 6년 넘게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 나이도 25살 정도 돼서 연습생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동안 했던 레슨비 다 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우리 이제 안 해, 그룹 안 만들어, 너희 그냥 가라, 내보내줄게 하면은 안 내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네, 왜냐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거니까, 회사에서 안 만든다고 한 거니까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제가 못 버티고 나가겠습니다. 답이 없어요. 저는 뭐 저희 언제 데뷔해요? 이런 식이다. 내가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너가 그간 먹었던 식비, 레슨비, 뭐 숙소비, 뭐 이것저것 다 내라 하면서 이제 종이 같은 거 줍니다. 그동안 저한테 들어간 내역, 뭐 그 금액, 뭐 레슨비, 이렇게 종이 같은 걸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갚아야, 그 돈을 줘야 계약 해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돈을 안 주고 버틴다? 안 준다? 그러면은 이제 뭐 내용 증명 날라고 뭐 하여튼 법적으로 좀 얽히겠죠? 좀 꼬이겠죠? 근데 뭐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회사 나오고 연습생 생활 그만둔 지 또 꽤 됐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계약서 잘 보시고 혹시 모르니까 잘 그간 이제 들었던 이런 회사 관계자분들과 대화하면서 들었던 뭐 계약에 관한 뭐 돈에 관한 얘기들을 꼭 잘 기억하시고 네. 뭐 정말 정말 안 좋은 상황까지 가면은 이제 소송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돈이 얽혀 있는 문제, 계약이 얽혀 있는 문제는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얼굴 성형은 필수인가요? 성형이요? 필수인가? 근데 회사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리고 솔직히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같이 연습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진짜 막 여리여리하고 얼굴도 작고 눈도 막 왕만하고 코도 막 오똑하고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 친구들 보면은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코 하고 싶다. 나도 눈 하고 싶다. 나도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하필 제가 또 한림예고 나왔잖아요. 또 한림예고에도 또 애들이 또 삐까뻔쩍해요, 또. 그래서 또 저는 무척 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권유하는 곳도 많아요. 다 같이 연습생 친구들이랑 성형외과 상담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비주얼 디렉터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만나서 이제 이거 하면 괜찮겠다, 뭐 이거 하면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얘기 토대로 또 상담도 받아보고 필수? 필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연습생들끼리 기싸움 또는 경쟁심이 심한가요? 글쎄요.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또 잘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같이 연습했던 분들은 다들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 우리 꼭 같이 데뷔하자. 그런 분위기였었어가지고 경쟁심? 뭐, 뭐 기싸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데가
많다고 듣긴 했어요. 뭐 기싸움 같은 거? 근데 뭐 여자들끼리 그런 기싸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어딜 가나 솔직히 있어서 아무래도 여자들이 막 모여 있는데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내가 데뷔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여기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친구 사귀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난 여기 지금 목적을 이루려고 들어왔는데 데뷔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같이 연습했던 이제 동생, 언니, 친구들은 다 성격이 좋았었어가지고 다 잘 지냈고 가족같이 같이 뭐 가끔 일탈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전 잘 지냈었어가지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못 느껴본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다른 회사 연습생들끼리도 친해질 수 있나요? 친해질 수 있나요? 다른 회사 연습생들이랑 친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연습생 생활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었고 어느 회사 연습생 애들을 알 거 아니에요. 친구들을. 그러다 보면은 뭐 쉬는 날 제가 이 같은 회사 연습생 친구랑 노는데 이 친구 다른 회사 같이 연습했던 회사 친구랑도 놀아요. 그럼 이제 셋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그 둘도 친해지게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전화하고 있는데 뭐 제가 이렇게 이 친구는 누구누구야 하면서 소개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아이돌 분들이나 뭐 아티스트 분들 보시면은 다른 회사인데도 이렇게 친한 분들이 있잖아요. 연습생 때부터 지냈다든지 하면 같은 학교에서 친하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다른 회사 연습생이라고 뭐 못 친해질 것도 없죠. 마지막 질문. 제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연습생 분들의 연애사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건 진짜 제가 그냥 제 지인들한테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연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애할 수 있죠. 연애 뭐 다들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있던 회사에서 남자 연습생이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다 이제 여자들끼리 있었던 회사였다 보니까 같은 회사 내에서는 이제 남자 연습생과 엮일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없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또 모르죠. 여러분 다 사람입니다. 연애하고 살아야죠. 사랑하고 살아야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네 여러분 이렇게 모든 Q&A를 마쳤는데요. 궁금증이 풀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 제 개인적인 그냥 그런 대답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긴 하지만 이게 뭐 무조건 그렇다라고는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또 요즘 많이 시대가 변했기도 했고 제 얘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음에 브이로그 아니면 뭐 Q&A 이것저것 들고 자주자주 올게요. 그러면은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